안녕하세요. 재경입니다. 오늘 추명가 81번째 구절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 먼저 살펴보면요. 사주 중에 재관합은 금융재정 출세하고 축월생인 정사일은 지점장을 하여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에 부분부터 살펴보면요. 사주 중에 나의 재와 관이 합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재관합이죠.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금융재정으로 출세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금융재정으로 출세한다는 것은 국가금융기관에서 일을 한다거나 기재부나 한국은행 이런 거겠죠. 재관합에 대한 이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재와 관이 육합, 삼합 혹은 방합으로 묶여 있다거나 이런 걸 일반적으로 재관합이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 사례에서도 좀 안내를 드리겠지만 꼭 이런 합이 아니라 독림, 그러니까 같은 기둥에 묶여 있을 때에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구절, 흥미로운 구절인데요. 축월생인 정사일은 지점장을 하여 본다라고 했잖아요. 정화일주 입장에서 축이라는 글자는 나의 임묘지도 되고요. 경금의 임묘지도 되니까요. 경금은 정화 입장에서는 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의 임묘지가 내 사회성을 뜻하는 월지에 놓여 있고 정사일주라서 사축 반합을 해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점장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 참 흥미롭습니다. 좀 이따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관합의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무토일간의 경우에 인월에 출생했다면 편관월에 출생한 거죠. 그리고 돼지띠라고 한다면요, 인해합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관살이 현재 해와 합을 하고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나의 재와 관이 합하고 있는 겁니다. 통변을 조금 확장해 보면요, 나의 직장이 돈과 아주 인연이 깊다 이런 뜻이잖아요. 합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면 나의 직장은 돈과 아주 관련이 깊은 직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나의 직장에는 돈이 아주 많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요. 나의 업무가 금전과 아주 인연이 깊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재관이 합했다는 거죠. 실제 요 아래 사례를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1953년 2월 4일 생이시고요. 미국 분이세요. 제롬 파월 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십니다. FRB라고 한다면 미국의 재정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건 맞잖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병화일간이세요. 그리고 계사년 출생이니까 계가 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관 계수를 연간에 띄워놓고 있죠. 그런데 계사년에 이 사라는 글자 속에는요, 경금이 지장간으로 들어있잖아요. 사 위에 정관이 앉아 있으니까요, 나의 직장은 돈과 관련이 깊은 직장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격국론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진 않았지만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월병화면 인수격이죠. 그리고 인수격에 정관 개수가 떴으니까 인수용관한 구조잖아요. 어쨌든 사주 구조는 아주 좋죠. 아래 1953년 12월 13일생, 이분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입니다. 이분은 무술일주시고요. 갑자월에 출생하셨어요. 자, 갑이 이분의 편관이죠. 직장 관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편관 직장운이 자수 위에 앉았잖아요. 자는 정제죠. 그러니까 재와 관이 매우 유정한 케이스죠. 격국론적으로 보면 무토가 자월에 생했으니까 재격이고 개수가 투관했으니까 재용, 칠살국이 되는 거죠. 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짐작해 보건대 뭔가 이 칠살을 조금 더 통제할 수 있는 글자가 있을 수 있죠. 설사 그런 것이 없더라 하더라도 원래 제격이 칠살이 뜨면 파격요인이긴 하지만 내가 일간이 왕에서 견뎌낼 수 있다면 고관대작이 될 수 있는 건 맞잖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이 본문 내용에 충실해 보면 나의 관과
재가 함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릴 때 꼭 재관이 육합이나 뭐 삼합, 방합으로 꼭 묶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재정 분야의 고위 책임자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요. 재관이 독립한다, 같은 기둥에 있다 라고 해도 충분히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래 구절 축월생 정사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축월에 태어났는데 정사일주다. 그러면 사와 축이 이렇게 그 반합관계에 놓이죠. 그리고 내가 정화일간이니까 이 십성으로는 식신관계이지만 사실 이 축 중에 신금이 있고요. 신금은 경금이 임묘된 거잖아요. 그래서 축은 정화의 재성이 임묘된 창고죠. 그리고 사와 축은 반합하고 있으니까 금기운이 더 왕성해진 거예요. 정화 입장에서는 축이라고 하는 금전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축이라는 자리는 월지니까 사회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점장을 하여 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경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제가 전에 천간론에 대한 영상을 좀 만들었었잖아요. 그걸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려보면요. 원래 경금은 원론적으로 봄에 파종한 씨앗을 여름에 땀 흘려 키워낸 결실이 가을에 맺힌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경금 자체는 우리들이 땀 흘려 이루어 놓은 재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의 임묘지인 축은 재물 창고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축월생 정사일이 지점장을 하여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 부분은 요 다음 구절, 그러니까 추명가 82번째 구절 공부해 보시면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축월 경일 출생자와 경일생인 정축시도 신방 광고 놓았으니 역시 은행 공무로다. 앞에서는 은행 지점장을 하여 본다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은행 공무를 보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례를 보시면 금방 이해되세요. 축월에 태어난 경금일간이다. 요 케이스죠. 그리고 경일생인 정축시, 이거는 경금일간이 정축시에 태어났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신방 광고 놓았으니, 신방 광고라는 건요, 내 옆에 관의 창고를 놓았으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 관의 창고 그리고 경금의 창고를 놓으면 은행 공무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앞서 설명드린 바하고 연결되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봄부터 여름을 거쳐 열심히 키워낸 우리의 결과물, 그러니까 그것을 재물로도 볼 수 있고 경금의 창고인 축은 재물의 창고라고도 읽을 수 있잖아요. 내용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여기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문 내용 중에 관고라고 했잖아요. 관고라고 하는 것은 관의 창고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축이 경금의 관고라는 말이잖아요. 자, 이 부분이 흥미롭다는 거예요. 원래 경금의 정관은 정화죠. 그리고 정축은 임묘지잖아요. 정화가 축에 임묘하죠. 그것을 임묘한다는 부정적 의미를 좀 벗겨내면 보관된다라고 하는 창고의 역할로 긍정적으로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명가에서는 축이라는 글자를 경금의 임묘지도 되지만 정화의 임묘지로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고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12운성을 포태법이라고 하는데 이 포태법을 쓸 때 음포태를 쓰느냐 혹은 오행포태를 쓰느냐 요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가령 오행포태를 쓴다라고 하면 축이라고 하는 건 경금과 신금 둘 다 금이니까 축이 임묘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행포태상으로 화의 임묘지는 술이죠. 그런데 지금 본문 내용에서는 축을 정화의 임묘지
혹은 관고로 봤잖아요. 이 부분에서 추명가의 12운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추명가에서는 음포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행포태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 부분이 실전에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81번째, 82번째 구절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본문 내용 가볍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명가 81번 사주 중에 재관합은 금융재정 출세하고 축월생인 정사일은 지점장을 하여 본다. 내 사주 중에 재와 관이 합하고 있거나 동림하면 같은 기둥에 놓이게 되면 금융재정 쪽에서 출세하고 축월생인 정사일 즉 태어난 달이 나의 재고에 해당하고 그게 나의 사회성과 깊은 연관이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지점장을 하여 본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추명가 82번째 구절 축월경일 출생자와 경일생인 정축시도 신방관고 놓았으니 역시 은행 공무로다. 축월에 태어난 경금일주나 축시에 태어난 경금일주는 신방관고 즉 내 몸 옆에 관의 창고를 놓았고 그게 돈창고와 연관이 깊으니 역시 은행 공무다.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은행 공무를 단순히 은행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각 직장에서 재무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통변은 조금 더 확장되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